겨울철만 되면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시린 증상. 단순한 저림으로 여기기에 손발 저림은 하나의 전조에 지나지 않는다. 디스크부터 시작해 당뇨, 말초신경장애까지 그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일단은 그 손발 저림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어떤 불편감, 뭐 통증이라든지 이상 감각이라든지 그런 게 동반될 수 있고, 저림이 오래 되게 되면은 이제 그 근력까지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수면 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극도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손발 저림은 오랫동안 방치할수록 치료와 회복이 어려워지고 결국 영구적인 손상이 남는다. 그러나 일상의 작은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손발 저림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닥터 박기웅입니다. 자, 추운 겨울 날씨가 계속되면서 특히 어르신들 바깥 외출하기도 힘드시고요. 여러 가지 불청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밖에만 나갔다 오시면 막 손이 쩌릿쩌릿해서 힘드신 어르신들 많으시죠. 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혈액순환 개선제 하나 이렇게 더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얘기 해드릴 거예요.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 네. 오늘 주제를 어떻게 정했냐면요. 어느 날 찾아온 손발 저림. 어느 날 찾아온.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동의대학교 한방병원 한방뇌중풍센터의 김경민 센터장께서 오늘 네. 스튜디오 함께해 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예. 뭐 날이 추워지면 네. 어르신들 꼭 그 얘기 하세요. 손발이 저리고. 근데 진짜 날씨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환절기나 일교차가 큰 경우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신체적 반응으로 다양한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처럼 한동안 따뜻했던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추워지면 평소에 잘 느끼지 못했던 증상으로 손발에 냉감을 느끼거나 저리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네. 손발 저림의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은 네. 그중 겨울철에 낮은 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혈관이 수축되어 손과 발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해서 네. 저림증을 호소하는 증상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처럼 손발 저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게 되면 겨울뿐만 아니라 봄, 여름에도 증상이 이어지고 점점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적극적으로 대체 치료해야 됩니다. 야,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날이 추워서 손발이 이게 예. 진짜로 엄살이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예. 네. 아까 원인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원인들도 많다는 말씀이니까 네. 뭐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네. 겨울철에 특히 심해지는 말초 혈액순환의 장애에 따른 손발 저림도 있지만 대부분의 손발 저림은 기온과 무관하게 사계절 내내 저림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 원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네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게 네네. 되면 네. 경추나 요초 등 우리 흔히 이제 척추 질환에 의해 가지고 손발 저림이 있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디스크라고 많이 들어도 그렇죠. 보셨을 텐데 네. 이러한 디스크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네. 추간판 예. 탈출증이거나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에 의해서 예. 목과 허리 부위에서 손이나 발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눌러져서 네. 저림이나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디스크 하면 이제 허리 아픈 것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네. 디스크가 있는데 손이 저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손도 저릴 수도 있고 발도 저릴 수 예. 있습니다. 예. 또 그다음에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말초신경 포착이라고 합니다. 예. 말초신경 포착이 한 손발 저림은 척수에서 아까 말한 디스크뿐만 아니라 척수에서 빠져나온 말초신경들이 예. 팔이나 다리로 내려가는 중에 예. 뭐 근육이나 인대 같은 연부 조직의 손상이나 유착 등에 의해서 말초신경이 눌러집니다. 우리 흔히 손을 꽉 누르게 되면 저리듯이 아하. 계속적으로 그 근육이나 인대들이 눌러서 압박이 가해서 저림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신경이 눌린다 하는 예. 얘기가 그 얘기인 거죠. 많이 예. 들어본 손목 터널 증후군. 네. 많이 들어보셨죠? 주부들 이렇게 예, 예, 짜다가 예, 예, 그죠. 예. 네. 예, 예. 수근관 증후군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볼 수 있는 게 여기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나와 있는데 예. 대사성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말초신경병증에 의해서도 손발 저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예. 말초신경병증은 항암제 같은 약물에 의해서도 또는 대상포진 같은 염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말초신경병증에 의한 손발 저림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 특히 임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예. 당뇨를 오랫동안 앓았거나 혹은 혈당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에 의한 손발 저림이 많습니다. 예. 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많죠. 그죠? 예. 그런데
그거 아셨어요? 네. 당뇨하고 손발 저림하고 관계 있다는 거.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일반인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많으니까 저도 자세하게 좀 처음 설명을 들었어요.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예, 그 네. 당뇨 환자의 약 15%에서 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증상과 징후를 보입니다. 네. 주로 이제 체간에서 제일 먼 부위인 발, 네. 특히 발가락 쪽 하지 부위에 국한되어서 지속적으로 네. 저린 느낌이나 무딘 감각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양말을 신은 것 같다, 네. 뭔가를 더 신어놓은 것 같다라고 많이 호소를 합니다. 예, 예. 이렇게 특히 사지 말단 부위의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요즘처럼 추운 겨울철에 예. 네네. 뭐 뜨거운 감을 잘 느낄 수가 없어가지고 난로라든지 예. 아니면 전기장판, 예. 그렇죠. 찜질을 하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도 간혹 많아요, 있습니다. 많아요. 예. 굉장히 예. 많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친 부위가 잘 낫지를 않으니까 음.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이 밖에 또 이제 신경병증 유발할 수 있는 게 알코올에 의해서도 유발이 됩니다. 네. 술을 과다하게 복용하시는 경우에 예. 알코올 자체의 독성 효과 또는 예. 뭐 알코올 섭취로 인해 영양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 손발저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 위에 부갑상선 기능 저하에 의해서도 어. 손발저림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말초 혈관 질환에 의한 손발저림이 있습니다. 네. 그 손발로 가는 말초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 순환이 장애가 오게 되면 수족 네. 냉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네. 심한 경우에는 말초 신경이 손상돼서 저림과 예. 감각 저하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결국 저 말초 혈관이 막힌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예. 네, 네. 그렇죠. 예, 말초 혈관이 막히는 주된 원인은 동맥경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어. 고혈압, 네. 고지혈증, 네.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손발 저림과 아. 동시에 손발 냉증을 호소하게 되면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버거시병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예, 뭔가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간혹 보이는데 네네. 젊은 남성, 특히 담배를 많이 피우는 젊은 남성이 예, 예. 발생하는 폐쇄성 혈전 혈관염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말초 혈관이 폐쇄되어서 예. 사지 말단 부위가 개사가 일어나고 예. 심한 경우에는 절단까지 하게 되는 무서운 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말 원인이 많군요. 담배 그죠?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네. 지금 자, 지금까지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예, 그러면 이렇게 네. 병이 있어서 손발이 저린 경우도 있지만 병이 없이도 이렇게 가끔씩 저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가끔 그런 맞습니다. 경우가 있어서. 예, 이제 네. 어떻습니까? 병원에 많이 내원하는 이제 노인 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검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원인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노인성 양성 말초 신경 장애라고 합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감각 신경 섬유 중 특히 비교적 단면적의 굵은 섬유들이 위치라든지 내 발이 어디 있는 위치라든지 아니면 진동을 느끼는 감각이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예. 그런 신경 섬유의 기능이 노화 현상에 의해서 저하되면서 손발저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경도 네. 늙는군요. 네, 그러니까. 예, 예. 네. 그 위에 또 뭐 손발 부위가 화끈거리거나 예. 아린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아까 말한 단면적이 적은 말초 신경이 손상에 가서 나타나고 그 신경들은 주로 통증과 온도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화끈거린다거나 예, 예. 아린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이런 건 이제 정상적으로 그냥 저린 걸 수도 있다. 병이 그런데 없이도. 예. 정말 그 표현이 다양하네요, 그죠? 여러 가지 종류로.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예. 손발이 저리면 어르신들은 예. 왜 중풍, 예. 뇌졸중, 뭐 그것부터 전조 걱정을 증상인데 해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전조 증상이 네. 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전 이제 고서인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은 예. 실제 풍문에 있는 중풍의 조짐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예. 네. 둘째 손가락이 마비되어 감각이 없거나 잘 쓰지 못하는 것은 3년 이내에 중풍이 올 징후이다. 무서워, 라고 되어 무서워. 있고 중풍이 올 때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으며 네. 엄지 둘째 손가락이 마비되어 감각이 없거나 손발에 힘이 떨어지거나 기육이 당기는 느낌이 든다든지 이러면은 전조 증상이고 3년 이내에 반드시 중풍이 올 수 있으니 예. 영위를 조절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또 더불어 손발을 잘 못 쓰거나 네. 팔, 어깨, 넓적다리, 사타구니, 손가락 마디가 마비되어 감각이 없거나 고환화사가 있거나 네. 말을 더듬거나 흉격,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래를 자꾸 토하거나 맥이 원활치 못하고 부활하거나 무력하거나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중풍으로 어지러워서 쓰러질 날이 정해진 거라 해가지고 예. 실제 동의보감에는 첫째, 둘째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마비감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손발 저림은 원인을 찾는 게 참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손발이 저려지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네. 손발 저림 증상이 있으면 예. 빨리 병원을 가서 예.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게 찾아보셔야죠. 중요하겠네요. 자, 예. 그렇게 해서 병원을 네. 찾아가면 네. 원장님께서는 어떤 검사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보통 대부분 내원하는 경우에는 첫째, 둘째 손가락이 저리거나 마비가 되어서 중풍 전조증을 의심해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 실제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라든지 그다음에 목이나 어깨의 근육의 긴장, 네. 그다음에 신경의 포착으로 인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크게 손가락이 저리다는 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네. 다만 그 손가락 저림과 동시에 근력이 떨어지거나 중풍 증상인 반쪽에 힘이 떨어지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삼킴이 잘 안 되거나 네네. 말이 어눌하거나 네. 이러한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중풍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예. 생각됩니다. 단순히 그냥 손발저림만 있는 경우에는 네. 요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다양한 검사를 하기 전에 손발저림이 올 수 있는 어떤 증상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사한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손발의 저림 범위라든지 예. 발생 시기, 악화와 완화되는 요인, 그다음에 수면 시의 악화 여부, 음주 여부, 흡연 여부, 그다음 직업, 네. 그다음에 과거에 알았던 병, 네. 현재 복용 중 약물 등에 대해서 자세히 제공을 해주셔야지 필요 없는 검사를 피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은 네. 이제 병원을 내방했을 때 네. 앞서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의 어떤 그 표현 방법을 원인으로 정말 희한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표현만으로도. 어떤 분들은 막 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뭐 분들 찌릿찌릿 계시고, 전기가 전기처럼 예, 얘기하시는 분들 예, 계시고 예. 그렇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임상의 다양한 감각 표현으로 손발저림 묘사하게 되는데 이제 증상으로 보게 되면 뭐 네. 손발의 느낌이 남의 살 같다든지 손발에 마취가 덜 풀린 것 같다든지 감각이 없다든지 손이 차다든지 네. 손발이 화끈거린다든지 명확하지 않은 증상들을 다양하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 일부 환자의 경우는 이제 본인 스스로 진단을 내려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직접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 근데 심지어는 이제 손발이 잘 붙는다를 손발이 저린 걸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손발이 붙는 경우에는 네. 저림하고 상관없이 심장이나 우리 흔히 말하는 콩팥이나 아니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에 의해서도 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추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선은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당뇨병이라든지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만성 질환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다음에 거기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말초신경 병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경전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허리나 목 쪽에 디스크성으로 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경우에는 엑스레이라든지 어. CT나 MRI를 찍어서 추가적인 검사를 하는 게 좋고 네. 또 혈관, 말초 동맥 혈관에 폐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동맥 혈관 협착도 검사인 ABI 검사도 시행하기도 합니다. 예. 가끔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혈액순환 장애에 따라 가지고 저리거나 시리거나 하는데 검사장에도 아무런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에는 예.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를 통해 가지고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적외선 체열 검사를 하면 네.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거 처음 보는 거라서. 이거 보시게 되면은 네. 이게 색깔별로 보시게 되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 부위고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위인데 잠깐 보기에도 오른쪽 발이 푸른색이 더 많지 않습니까? 맞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은 저쪽으로 뭔가 흐름이 안 좋다는 걸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고 치료하고 나서도 나중에 경과를 비교해 보게 되면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용도로 쓰시는군요.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네. 내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저리다 네. 아니면 여기가 저리다 하면 저린 부위별로 혹시 원인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부위별로 알 수 있는 병명도 있습니까? 예, 그 뭐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는 힘들지만은 네. 대략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진화에 따라 가지고는 예. 저린 부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네. 100% 그렇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 네. 하나하나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예. 정말 많다. 다양한 부위가 있어요, 지금. 네. 네. 이제 한쪽 손이나 네. 한쪽 발에 저림이 있을 경우에 아까 예. 말씀드린 디스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할 수 있는 거고 그렇군요. 네네. 양쪽 손발에 저린 경우에도 척추 쪽에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 양손과 양발이 저린 경우에는 네.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양쪽 손 또는 양발은 하나만이고 예. 동시에 저린 경우에 당뇨나 당뇨. 염증으로 인한 말초신경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 예, 예. 한쪽으로만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뇌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네. 이제 온몸에 예. 손발뿐만 아니라 온 전신이 저리다거나 온몸이 그러다면 이거 이제 스트레스나 초조 불안에 의한 정신과적인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 또 이제 신경 포착에 의한 저린 경우에는 국소 부위, 국소 부위가 저리다 하면 그러니까 한쪽 팔이라든지 전체보다는 국소 부위의 저림을 많이 호소할 수 있고 예. 가끔 가다가 이제 찬 공기나 찬물에 노출되게 되면 손끝 발끝이 새파랗게지려고 저린 레이노병도 간혹 있습니다. 예. 근데 마지막에 예, 레이노병. 들어보셨어요? 저거 레이노병? 진짜 많아요.
의외로 진짜 많아요. 저거. 아, 그래요? 예. 예. 오늘 나오신 김에 설명 정확하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네. 이게 파랗게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된다면서요?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찬 공기에 노출되거나 찬물에 손을 담그면 네. 손가락 끝이 창백해지고 감각이 무뎌지고 예. 아.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새파랗게 변했다가 차차차차 원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주로 20대에서 40대 여성에 흔하고 추위나 네. 스트레스에 의해서 혈관이 과다하게 반응합니다. 혈관이 반응해서 혈관이 수축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 내가 손끝, 발끝 또 코나 귀 쪽의 끝부분이 네. 차가워지는 겁니다. 혈액순환 예. 장애를 의미하는 걸 예. 보시면 됩니다. 예. 저는 레이노병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네. 중에 이렇게 겨울에 찬물에 손 한번 넣었다 하면 겨울 내내 손이 저리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젊은 여성분들 중에도 왜 스키장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또 겨울 내내 손이 그 동상이 온 것처럼 예, 저리고 예.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레이노병 의외로 많으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없으신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손발이 저리다 내가 네, 이렇게 오시는데 연령대는 어떤가요?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을 것 많겠죠? 같은데? 네. 근데 뭐 딱히 예. 이게 구분되진 않습니다. 예. 젊은 층도 많습니다. 예. 어른가 그래요? 한번 예. 살펴보시면은 네. 젊은 층에서 손발점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은 남녀의 뚜렷한 구분 없이 주로 아까 말씀드린 요추나 그다음에 경추의 추간판 변성에 의해서 오거나 아니면 과다한 컴퓨터 작업, 네.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손목 부위가 신경이 눌러져서 수구관 증후군, 자판이 그럴 수 지나가도 증후군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럼 40대 이후의 경우에는 주로 여성들에게 많이 내원하시는데 폐경 이후에 예. 급격한 여성 호르몬 변화에 따라 가지고 손발 저림과 수종 냉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호르몬 변화에 의해 가지고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또는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에 따라서 혈관의 동맥 경화가 진행되어서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이후의 경우에는 감각신경의 퇴행화, 네. 나이가 들어서 신경이 노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뚜렷한 원인 없는 손발 저림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네. 자, 오늘 TV 닥터 시간에는 이제 어느 날 찾아온 손발 저림에 네. 대해서 동의대학교 한방병원 한방뇌중풍센터의 김경민 센터장과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원인도 알아봤고요. 예. 그리고 환자의 유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40대 여성 환자를 직접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통증보다는 전림이 많고요. 너무 전리면 자다가 일어나서 이 팔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제가 꼬집어도 보고 눌러도 보고 막 때리기도 하는데 안 가실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럴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오면 침 맞고 나면 한 열흘씩 괜찮을 때도 많고요. 신체의 비정상적인 성장은 보통과는 달리 현저히 높은 신진대사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인체 혈관이나 신경계통의 이상의 발생 시에도 피부에 민감한 온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의 열 그래프는 이와 같은 인체의 이상 체온을 감지해 비침투 방식, 고감도의 화면 구성으로 정확하게 비정상 부위를 찾아낸다. 인체 표면에서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미세한 적외선을 감지하기 때문에 MRI, CT, 엑스레이가 미처 지적하지 못하는 통증이나 생리학적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환자 얘기도 직접 들어봤고요. 예, 그리고 예. 앞서 적외선 예. 체열 진단. 체열 그죠? 진단 검사 단어가 네. 참 어려웠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어떤 그 색깔의 변화까지 우리가 예. 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손발이 저리고 그러면 네.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프지는 않고 그냥 저리다고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분들은 일상생활에 뭐가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그 저림 자체가 네. 증상의 정도에 따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예. 네. 뭐 단순한 저림 같은 경우에는 몇 분간만 휴식만 재도 해소됩니다. 뭐 네. 제가 손을 눌렀다가 네. 손만 제거하게 되면 풀어지듯이 네. 크나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은 저림 증상이 심한 경우에 24시간 내내 저림증을 느끼게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동아줄로 꽁꽁 묶어놓고 24시간 지낸다 생각해보세요. 그건 아니다. 몇 예. 분만 지나도 참기가 네. 힘든데 하루 종일 그런 예.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예. 삶의 많이 떨어질 겁니다. 특히 저림 증상이 밤새 나타나는 경우에는 네. 불면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수면 중에도 자주 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네. 되면 급격히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또 더불어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면역력 저하라든지 네. 신체 대사까지 영향을 주어 부수적으로 만성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 고랑 반응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 우리 몸의 신경계가
과잉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과잉 반응을 일으켜서 신경병증성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게 네네. 뭐냐가 하면은 아무 이유 없이 아프거나 아. 통각이 감염되거나 이질통 네, 등 그렇군요.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아. 정상적인 접촉만 해도 아프다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저림증이 심해지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네. 손발이 저리다고 해서 어. 그냥 뭐 참지 뭐 그냥 뭐 아픈 진통제 것도 하나 아닌데 먹고 뭐 뭐 이렇게 이러면서. 넘어가다 예, 보면 예. 이게 만성 통증이 되면 예. 생활에 굉장한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찾아오시면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죠? 한방에 계시니까 뭐 침을 놔주시거나 뜸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나요? 치료 방법은요? 네. 예, 이제 한의학에서는 네. 손발 저림의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특히 한의학적으로 저림의 원인을 찾아서 네. 그에 따라 분류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저림증을 주로 한의학에서는 네. 비증, 어. 저림이라는 뜻을 따는 비증 또는 마목, 감각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이런 걸로 보고 이러한 원인을 불통즉통, 크게 소통이 안 되어서 통증이 유발된다 보기 때문에 소통이. 소통을 시켜. 뭐 혈액순환이라든지 기혈 흐름을 소통을 시켜줘가지고 저림증을 잡아준다 볼 수 있고 예. 내부적인 요인인 네. 뭐 어혈이라든지 담음, 그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와 외부적인 요인인 풍한, 습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저림증을 유발한다 보기 때문에 예. 특히 이런 풍한습, 외부적인 요인인 풍한습이 풍한습. 비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원인입니다. 바람이 원인이란 말은 바람처럼 통증이 일정하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오늘은 예. 손이 아프거나 저리거나 나중에 반대편 손이 저리거나 아프거나 아, 다리가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바람처럼 예. 돌아가면서 저리기 때문에 이걸 풍이라고 비유하였고 이러한 풍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 신체 피부 기능을 강화시켜서 땀으로 나가도록 유도하는 치료법을 쓰기도 합니다. 예. 통비라고 하는 것은 추위에 의해서 많이 생겨다 보시면 됩니다. 추워지면 심해지고 따뜻해지면 덜해집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왜 핫팩만 하게 되면 조금 따뜻해지면 좀 덜 네네. 아프다고 많이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 한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이러한 분들은 특징이 몸이 차거나 손발이 차면서 추위에 노출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거 보시면 되고 예. 치료법은 따뜻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따뜻한 기운을 가진 약을 써가지고 우리 소화기나 콩팥 예. 기능을 강화시켜준다 보시면 됩니다. 네. 착비라는 것은 혹시 기상대라고 들어보십니까? 내 몸이 기상대라고. 날이 굽거나 안 좋으면 날부지 않다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예. 착비입니다. 습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장마철 같이 쿰쿰한 기운들이 많이 몸에 내재되어 있으면 이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몸이 무겁다거나 예. 움직이기 싫다거나 붓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하는 경우에 더 심해지고 날씨가 맑으면 가벼워지는 네. 증상들을 가지고 됩니다. 이런 예. 경우에는 이제 땀을 내거나 운동을 통해서 땀을 내거나 속을 데펴주거나 대소변 쪽으로 이 습을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치료한다 보시면 되고 네. 이러한 원인을 바탕으로 해서 인체의 전기를 보호해주고 풍한습의 외부 기능을 예. 바깥으로 뽑아내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치료한다 보시면 됩니다. 네. 치료 방법으로는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약침, 예. 부항, 네. 또 피 뽑는 사열루프 같은 것도 많이 알겠습니다. 풍한습 하니까 왠지 한의학을 모르는 저도 좀 느낌으로 이해가 되네요. 일단 그런데- 찬 기운, 바람 뭐 이런 거란 예. 얘기인 거죠. 일단 우리가 이제 치료 방법을 방금 들었잖아요. 예. 근데 궁금한 게 예.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예. 그리고 완치가 가능한지 이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증상에 따라 가지고 원인도 여러 가지였다시피 치료 기간이라든지 완치 여부도 다양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경추나 요추의 척추 질환에 의한 경우에는 네. 척추 질환 자체를 치료를 해주게 되면 잘 낫습니다. 특히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호전 반응도 빠르고 네. 완치도 잘 된다 볼 수 있지만은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해서 척추 주위에 어떤 구조물이 이상 변화로 생긴 경우에는 조금 오래 시간이- 걸린다고 보인다고 네, 보시면 네, 됩니다. 네. 네. 또 말초신경의 포착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도 네. 해당되는 말초신경 조직 부위에 네. 그 연부 조직을 적절하게 치료해주게 되면은 완치된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네. 아까 말씀드린 알코올이라든지 당뇨에 네. 의한 대사성 질환에 의한 말초신경 병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로 인해서 어느 정도 증상은 개선될 수 있지만은 치료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또 예. 마지막으로 말초 혈관에 따른 손발 저림의 경우에도 혈관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잘 완치가 되지만은 비가역적으로 이미 좁아진 경우에는 뭐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 후유장애 없이 잘 치료된다 보시면 됩니다. 예. 참 알겠습니다. 원인들이 많은데 원인들이 많은데 예. 이게 뭐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절인 거니까 이걸 그러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맞아요. 그냥 네. 방치해 두시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방치해 주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통증으로 많이 변하게 되는데 예를 네. 들어서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주로 손발들이 많이 오는 원인이 잘못된 자세에 의해서 많이 옵니다. 예. 이제 적극적으로 자세를 교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자세가 습관화가 되고 예. 우리 흔히 말하는 일자목이라든지 거푸목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예, 그러한 목이 네. 변형이 오고 네. 이러한 구조적 변화로 인해 가지고 머리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충격에도 제대로 예. 목이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목뼈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아까 말한 추간판 탈출증이라든지 척추관 협착증 같은 예. 질환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또 말초신경이 포착이라든지 말초혈관에 의한 손발 저림의 경우에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단순히 감각 이상만 느낄 뿐만 아니라 네. 근력의 저하, 힘도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예.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살이 빠지기도 합니다. 요쪽 부위 오붓했던 살이 빠지기도 하고 예. 심한 경우에 자율신경계 이상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예. 또한 이제 말초신경 질환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하면 할수록 치료와 회복이 어려워지고 영구적 손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더불어 이러한 말초신경 질환이나 말초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네. 음주, 담배 등의 선행 질환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네. 저절로 낫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병원에 가셔서 원인이 네. 워낙 이렇게 다양하니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손발 저림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운동 뭐 치료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소에 좀 해볼 수 있는 지금 TV 보시는 분들도 따라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 거 뭐 좀 없을까요? 네. 저희도 배우고 싶고요. 어떤 네. 간단한 추천해 뭐 주시겠어요? 설명해드리면 네, 이제 네. 제일 많이 앓고 있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 관련돼서 아, 좋은 네, 내용 네. 설명해드리면은 네. 손을 쭉 뻗은 상태에서 네. 네. 주먹을 살짝 쥐었다가 손을 예. 뻗어주시고 네. 최대한 굴곡 신전을 반복하는 겁니다. 아, 천천히 이런 식의 동작에서 이렇게 계속. 손목에 운동을 예, 예, 시켜주는데 어. 뭐 끝부분에 가서 살짝 손가락 사이를 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요? 다시 끝에서 벌려주고 예. 또 되면은 한쪽 손으로 손가락 하나하나 하나하나 이렇게. 제껴줘가지고 아, 신경이 예.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손 관절 하나하나를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것 같은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네. 스트레칭 네. 해주는 게 네. 도움이 네. 많이 된다 아. 보시면 예. 또 그뿐만 아니라 네네. 네. 손목 터널 증후군에 쓰이는 혈자리를 예. 지속적으로 자극해주는 것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도움이 좋아요. 많이 됩니다. 그렇죠. 볼펜 같은 거 이렇게 꾹꾹꾹 예, 눌러주면 예. 좋으니까. 예,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손바닥이 저리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네. 손가락 정중앙 행문에서 팔꿈치 쪽으로 손가락 2개 내지 3개 정도 위에 있는 내관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내관. 내관. 요 부위를 자극 주는 게 도움이 된다 보시면 네, 됩니다. 네, 네, 네. 내관. 예. 네. 예, 예. 예. 그다음에 손목을 신전이나 굴곡 운동할 때 네. 손등 쪽이 많이 저리거나 아픈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손등에 있는 정중앙 주름에서 손가락 3개 정도 위에 네. 외관혈을 네. 아. 자극 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 네, 보시면 네, 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손끝 부분이 많이 저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네. 그런 경우에는 예. 손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걸 팔자라고 합니다. 아. 이 예. 사이를 자극 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 네. 더불어 요 위에 네. 골반에 있는 근육들 이런 식으로 마사지 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그렇군요. 사진에 나와 있는 저 부위 누르는 것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저거 어딘가요? 이거요? 합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곡, 합곡. 예. 이거 보통 맞다. 체했을 때 이거 맞습니다. 많이 이게 소화기장에 있을 때 많이 있습니다. 소화기장. 그러니까 예. 저림증이 소화 기능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네. 이 운동도 특히 주부 여러분들 네, 이거 좀 예. 많이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희가 항상 이 시간에는 또 이 아픈 것과 또 네. 아픈 것에 좋은 음식들을 음식도 소개해드리고 소개를 있잖아요. 해드리죠. 자, 예. 이제 곽동훈 선생님이 소개해 주세요. 네, 이제 팔다리 저림으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또 팔다리 저림에도 좋은 음식 드시면 좋겠죠. 저림에 좋은 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닥터의 밥상입니다. 닥터의 밥상, 오늘은 맛도 좋고 손발 저림에도 좋은 인삼수육탕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핏물을 뺀 돼지고기를 센 불에 초벌해 줍니다. 그 후 인삼과 당귀, 삼칠 같은 약재와 함께 각종 재료를 압력솥에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육수를 부어 30분간 푹 삶아주면 손발 저림에 좋은 인삼수육탕 완성!
여기에 들어가는 이 인삼하고 오늘은 여기 보이진 않는데 아까 버렸는 37근인데 똑같이 오가피카인데 인삼이 대보 원기 기운을 잘 돌게 한다 그러면 아까 들어가는 37근은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해요. 그러니까 기운을 잘 피를 잘 생기게 해가지고 팍팍팍팍 밀어서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만드니까 배심이 생겨서 먹고 손발이 저리는 걸 미연에 예방을 한다. 미연에. 손발이 저릴 때는 벌써 어느 한쪽에 신경이 고장이 나가지고 되는 거니까 나기 전에 해야지 누구든지. 근데 그게 쉬운 건데 잘 몰라 사람들은. 더군다나 피를 보호한다는 대표적인 거 당귀가 들어가니까 그 당귀의 향긋한 맛이 아주 정말로 좋아요. 입안을 감추면서 싹 넘어오는 뱃속까지 아주 감칠맛이 잘 내려가는 것 같아. 참 여러 가지 네. 예. 예. 그죠? 예. 근데 음식도 말이죠. 네. 어떤 음식이 손발 저림에 도움이 되는지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한 음식이 좋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거로 생강차입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 되는데 네네. 네. 생강과 계피를 5대1 비율로 섞어서 차로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예. 손발이 차거나 속이 차서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술이나 찬 음식을 먹고 복통 설사를 잘 익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따뜻한 음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신부라든지 고혈압 환자, 염증 질환 환자들이나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피하는 게 좋다고 보시면 네. 되고 예. 그 밖에 또 은행잎차가 있습니다. 은행잎은 잘 알다시피 혈액을 맑게 해주고 그렇죠. 예, 예. 혈류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네. 도움이 많이 된다 볼 수 있고 또 오가피차도 풍비를 없애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많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 네. 단순한 그냥 일반적인 손발 저림하고 네. 질병으로 인한 손발 저림하고 어떤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차이가 그죠? 있을까요? 네.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그 증상으로만 네. 감별하기에는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증상이 심하나 덜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질병에 의한 건지 아니면 단순한 건지 판단하기 힘들고 예. 간단하게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네. 단순한 손발 저림은 일시적으로 음. 신경의 전도나 혈액의 흐름이 안 좋아서 생기는 잠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기를 800 해주고 재우고 나서 잠시 동안 저린 것은 네. 나중에 조금만 쉬어도 그렇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돌아오죠. 네. 반면에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손발 저림 증상이 잠깐 유지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약하거나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하게 되면 그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 어딘가는 분명히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증상의 강약이라든지 아니면 양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지속 시간 가지고 판단하시면 아마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누구에게나 다 이 손발 저림은 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네, 네, 네. 예. 그러면 조금이라도 늦게 올 수 있게끔 예방법. 예방법. 예. 예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네. 이제 자세입니다. 자세. 자세. 평소 바른 자세와 좋은 생활 습관. 아, 네, 이게 네. 힘들어요. 이렇게 보통 예. 앉아 있거나 네. 있으실 때 네. 네. 귀하고 어깨 라인, 힙 라인이 네. 일직선상이 돼야 됩니다. 일직선상으로. 예, 보통 네. 저희가 뭐 작업을 하거나 컴퓨터 네. 치게 되면 그렇게 저 목을 그렇게 내밀고 가죠. 많이 예,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오늘부터 목이라든지 큰일 허리에 났네. 부담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피하는 게 제일 좋고 네네. 제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예. 손발 저림으로 내원한 환자한테 공부하는 딱 3가지가 있습니다. 하면 안 될 거. 예. 예. 첫째, 누워서 TV 보지 마라. 예. 둘째, 엎드려서 책 보지 마라. 셋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부정한 자세로 목을 쏙 내밀어 가지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네. 하지 말랍니다. 이걸 예. 항상 공부합니다. 예. 이 3가지 자세 모두 다 최대한 목을 꺾은 채로 장시간 동안 본인도 모르게 유지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같은 자세를 TV나 스마트폰 없이 5분만 유지해보라고 하면 대부분 안 유지를 돼요. 못합니다. 못해요. 예. 그런데 그렇죠. TV나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1시간, 2시간 이상 그 자세를 유지하고 그로 인해 목에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네. 네.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안 좋은 자세가 자식 자세입니다. 자식. 바닥에 앉아 있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예. 자식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네. 의자에
앉았을 때보다 한 5배 정도 허리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 보시면 됩니다. 뒤에 소파가 있는데도 밑에 앉으세요. 이게 좋은 게 의자에 앉는 입식 생활이 좋은데 네. 그 의자 앉았을 때도 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리를 꼬은다든지 하게 되면은 골반과 척추가 비틀어지게 되고 신경을 압박하게 되어서 저림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바른 자세와 좋은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보게 됩니다. 예. 또 뭐 장시간 동안 네. 손이나 손목에 무리 가는 일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라든지 네. 타이핑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손을 또 한쪽만 많이 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예. 그 양쪽으로 골고루 쓸어주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뭐 가방을 한쪽 어깨만 많이 댄다든지 아니면 한쪽으로만 물건을 들고 다닌다. 그렇죠. 저도 약간 한쪽 어깨가 기울어진 편인데 아, 예, 예. 그런 경우도 피하시는 게 좋다고 예.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기혈 순환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권하고 싶은 것은 네. 족욕이나 반신욕 이런 것들이 손발 저림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유산소 운동이나 아까 했던 스트레칭 같은 것들이 네. 손발 저림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김경민 센터장께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네. 역시 그 혈액 순환 문제 예. 그리고 흔히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네, 네. 예. 그죠? 예. 그 문제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초신경 장애 네.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요? 참지 말고 병원에 그렇습니다. 가서 검사를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 참지 마시고요. 네. 손발 저림 현상이 있을 때는 네. 병원을 찾아서 네. 그 원인을 알아보시기에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찾아온 별로 반갑지 않은 손님이에요. 예, 손발 저림. 오늘 동의대학교 한방병원 한방뇌중풍센터 김경민 센터장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